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지 프로그램 언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히 우리가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C 언어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C 언어에서 이제 출제되는 형태다라고 한다면, 배열 부분하고 이제 포인터에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에 관련된 거, 이제, 다른 언어랑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보면 되고, 또 출력 형태, 네,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섞어서 이제 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이제 쉽게 내면 얼마든지 쉽게 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많은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고급 언어와 또 어셈블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 수준의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가 있죠. 이것의 이제 중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다라고 하고요. 또 모듈성이 있고 이식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랬습니다. 어, 다른 프로그램 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시작은 무조건 메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항상 맨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메인입니다. 또 주석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필요한 내용을 내가 설명을 쓸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거와 끝날 때는 이거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 주석은 컴파일러가 번역하나요? 네, 번역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끝은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명칭입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이라든지 그런 건 영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하게 되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와 밑줄로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특징적인 거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어는 명칭으로 쓸 수 없다. if라는 것은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if라는 변수에다가 2를 주겠다. 이런 건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예약어입니다. if 같은 거 정해진 것들을 예약어라 그러고 예약어는 이런 명칭, 뭐 변수 이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구조를 보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메인부터 시작한다. 기억을 해주고요. 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이 시작되기 전에 자, 메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메인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시작될 수가 있냐면 샵 인클루드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드. 자, 이 샵 인클루드다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std io.h로 할게요. 자, 이거는 특정한 헤더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네,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출발을 항상 메인, 블럭의 시작, 블럭의 끝. 이 사이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명령어를 적어주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걸 인사하겠습니다. 프린트 F 해주고 나서 문자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하고 자, 따옴표 맞고 가로 닫고 문장의 끝에는 항상 뭘 쓴다고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쓴다. 이때 프린트가 어때요? 인쇄하세요 라는 명령어죠. 이런 걸 쓰려면 이 stdio.이라는 헤드 파일이 이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샵 include stdio.h라는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출력하세요 라는 거. 또 여러분이 1, 2, 3을 출력하고 싶다. 문자는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요. 숫자를 출력할 때는 프린트 F 하고 나서 이 따옴표 안에다가 형식을 적어주고 쉼표하고 출력할 것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123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23은 지금 정수죠. 여기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인지를 적어주게 돼요. 정수는 여기다 뭘 적냐면 %d를 적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시언어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겠나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이럴 때 printf가 이제 인쇄해 주세요.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이제 관련된 이제 함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scanf다라고 있습니다. scanf는 이제 입력해 주세요라는 거고, 자, printf는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get 캐릭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ut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의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한 개의 문자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tString, 그 다음에 putString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다. 그럼 뭐예요? 이건 get 캐릭터, put 캐릭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코리아라는 글자, 알파벳 여러 개가 붙었죠. 그럼 얘는 문자열이라고 그래서 getString, putString을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가 돼요. 이런 표준 입출력 함수는 여기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함수들을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위에 바로 이 문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여기서 %d를 썼단 말이에요. 네, 123을 출력하기 위해서 %d를 썼죠. 이 %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d는 이제 데시말, 십진수로 출력해 주세요. %f는 이제 실수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이건 플로트 생각해 주면 되겠고, %c는 이제 한 개의 문자를 표시해 주세요.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s는 여러 개의 문자를 우리는 문자열이다 그럽니다. 스트링. 그 다음에 이제 %5는 8진수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가 8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붙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x는 이제 16진수로 표시하십시오. %u는 부호 없는 십진수로 표시해 주세요. 뭐 주소 같은 거, 메모리의 주소 같은 것은 음수가 없죠. 네, 그럴 때 보통 주소 출력할 때 %u를 쓸 수가 있고요. %e는 지수 형태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고, %g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f하고 %e하고 따져 봐가지고 길이가 짧은 것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scanf 함수가 있습니다. 네, scanf 함수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자료를 입력 받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시어너에서 이제 풀로 쓰다 보면은 샵 include 하고 나서 자, stdio.h 헤더 파일을 포함하겠다라는 거고, 메인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블럭 시작, 블럭 끝이 있죠. 자, a라는 변수를 쓸 거니까 int_a. 자, 이거는 a라는 변수를 쓰겠다. 근데 그걸 정수형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a라는 거고, 얘는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수형 데이터가 이제 들어옵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scanf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정수 형태로 받겠다. %d를 써주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A가 아니라 scanf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자 일 때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get 캐릭터가 있습니다. get 캐릭터는 이제 한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ut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도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이제 샵 include 하고 나서 stdio.h죠? 네, 가져오겠다 해주고 main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다가 이제 기술해 주면 되죠. 자, A라는 것을 이제 선언할게요. 캐릭터 A. 지금부터 A라는 변수를 쓰는데 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변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A는 이제 get 캐릭터입니다. 네, 한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A라는 변수에 자, 여기에 이제 뭔가 값이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put 캐릭터 출력해 주시오. 방금 입력받은 A를 네,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get 캐릭터 하면 이제 화면에서 커서 깜빡깜빡 거릴 거고 여러분이 M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럼 M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M을 출력해 주세요가 되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put 캐릭터 하고 나서 특정한 값을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 하나짜리를 써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M 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럼 화면에 M이 표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대문자 A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여기 어때요? 대문자 A 이렇게 써주면 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출력된 것 모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행되는 게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거린다. 그럼 여러분 M을 입력을 했다. 엔터 친다. M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고 A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etString, putString이 있습니다. 네, getString, putString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문자 열이에요. getString, 이제 putString. 네, 자,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get 캐릭터하고 이제 put 캐릭터가 있었죠. 이거는 뭐냐? 단지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겠다.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 근데 얘는 여러 개의 문자죠. 여러 개의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문자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겠다. 문자열을 출력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걔도 이제 얘도 한번 우리가 시언어로 한번 살펴보냐면 샵 include 하고 나서 stdio.h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main입니다. main으로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블럭 시작하고 블럭 끝 이렇게 해주면 이제 블럭 여러분 추가해주면 되세요. 안 보이면 자 캐릭터 하고 나서 a 열 그랬어요. 자 이건 뭐요? 문자가 들어올 건데 문자 열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마련한 거죠. 네, 그래서 A10 그랬습니다. 이건 솔직히 배열인데요. 네, A라는 이제 대표가 있고 얘가 이제 10개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getString입니다. getString. 네. 그럼 이제 키보드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겠죠. 그 입력한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utString 이제 A를 출력해 주세요.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시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형입니다. 문자는 우리가 문자 사용입니다. 문자 사용. 변수 만드는 규칙이다. A방에다 10을 넣겠다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수다라고 하죠. 이 변수를 만드는 규칙에 있어서 영문자, 숫자, 밑줄만 사용합니다. 반드시 첫 글자는 영문자와 밑줄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는 구분하고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라는 예약어인데 if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0을 넣겠다. 이런 게 안 된다 그거죠. 이런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수형이 있고요. 네, 숫자를 나타내는 정수형인데 정수형을 선언할 때는 int로 선언하는 방법과 long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달라져요. 얘는 2바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4바이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바이트잖아요. 몇 비트죠? 16비트가 되죠. 그럼 16비트로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int a로 만약에 선언을 했다.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 네, 실수형에는 플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로트로 선언된 것은 이제 4바이트가 책정이 되고요. 더블은 이제 8바이트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형에는 이제 캐릭터 CHAR이 되죠. 이거는 이제 1바이트가 이제 잡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만약에 CH 그러면 CH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자가 들어올 수 있게 선언하겠다. 자, int 하고 나서 n 그랬어요. 그러면 n은 이제 정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플러트 하고 나서 F 그렇습니다. 그럼 F라는 변수 방에는 실수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CH라는 이제 방에다가 K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방에다는 이렇게 따옴표 하나짜리를 사용합니다. N에다는 123을 넣겠다. 이런 게 가능하죠. 네, 플러트 F니까 이제 F는 어때요? 실수가 들어오죠. 3.14, 뭐 1592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10진수가 있고요. 자, 8진수하고 16진수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진수는 어때요? 그냥 0, 1, 2, 3, 4, 5, 6, 7, 8, 9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8진수는 어때요? 0에서부터 7까지 나오는 거고 16진수는 우리가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보이고 10이다, 11이다, 10이다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A, B, C, D, F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6진수에서 가질 수 있는 거, 8진수에서 가질 수 있는 거, 10진수에서 가질 수 있는 거. 근데 딱 숫자를 보고 이게 10진수인지, 8진수인지, 16진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진수는 이제 5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43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8진수 43이구나. 그다음에 얘는 이제 OX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16진수 43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수 표현법. 실수에는 여러분이 선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플로트가 있죠. 그다음에 더블이 있죠. 네, 더 큰 거 롱 더블도 있습니다. 기본형은 이제 더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은 1바이트다 그랬죠. 1바이트. 1바이트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VOID형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함수에 변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 특정 자료형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실행하세요라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void 써서 void main 이렇게 쓰기도 해요. 돼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 변수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포인터 변수는 C 언어에 있는 특징적인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보면은 200번지에 A라는 값,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200번지를 가리키는 이제 변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부터 B라는 것은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별을 붙여주게 됩니다. A라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자, A라는 변수는 일반적인 이제 변수가 되고요.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20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0이라는 것을 이제 B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의 주소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A의 주소를 메모리의 주소를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B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몇 번째 저장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 B에는 지금 뭐가 기억되는 거예요? 주소가 기억된다 그랬죠, 주소. 그래서 A의 주소, 예를 들어서 20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B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하고, 네, %D를 쓸게요. 네, 줄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B가 가리키고 있는 값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선언할 때는 이 별을 쓰게 되면 별 B에서 선언이 되는데요. 출력할 때 하면 이 B는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에요. B가 지금 2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200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A가 지금 10이었죠? 네, 10. 그래서 10이 기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출력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우리가 C 언어에만 있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입니다. C 언어에 있는 연산자인데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제 어떤 언어이든지 있는 건데요. 자, 얘는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뿔뿔이 있어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씩 증가하겠다. 일씩 감소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B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B는 A 뿔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으로 A가 이제 10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뿔뿔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 A 값을 증가시켜요. 네. 그 다음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A가 10이었는데 A 값을 증가시키면 11이 되고 이 11 값이 이제 B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A 값을 증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A가 처음에 10이었다. 그럼 B는 일단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1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B에 들어오는 값은 뿔뿔이 앞에 있었을 때와 뒤어 있을 때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경우 결과가 다르겠죠. 얘는 어때요? 첫 번째 감소를 먼저 시켜주고 두 번째 이제 대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일단 적어 놓은 다음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때요? 첫 번째 대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A가 똑같이 10이다. A가 1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B에 들어오는 값은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A를 먼저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B 값에 집어넣어요. 됐죠? 얘는 B를 먼저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감소를 시켜줘요. 이렇게. 자, 차이점이 있죠. 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죠. 또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C만 다루기도 하고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을 보면 C 언어 책이 절대로 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부분으로서 이제 C 언어의 내용을 넣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여러분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C 언어의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비교 연산자도 있습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음에 같지 않다, 네, 같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같지 않다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같다가 됩니다. 자, 얘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작다 또는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이상. 얘는 작거나 같다. 이제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는 10이다. 이 말은 뭐예요? A라는 변수방이 있는데 10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A는 10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A하고 10이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퀄과 이 이퀄 두 개짜리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퀄 하나가 쓰는 것은 대입이 되고요. 이퀄 두 개 쓰는 것은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 사용이 되고요. A하고 10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지 않다의 표현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같지 않다는 C 언어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 연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이퀄 B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죠. 이 말은 A는 A 더하기 B다라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런 기호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건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퀄이 들어가야 되죠. 네, 이퀄을 빼먹었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얘는 A-B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A 곱하기 B라는 의미고 얘는 A는 A 나누기 B라는 의미고 A는 A% B라는 의미고 자, 얘는 자, 이것의 의미가 되죠. 네, A는 이거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A, 자,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제 내부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가 참이다, 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참은 우리가 이제 true다라고 하고 이제 숫자로서는 2를 말을 하고요. 거짓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false다, 숫자로는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nd, 그다음에 이제 or와 그다음에 not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nd가 되고 or가 되고 이제 not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 and B를 출력하세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d는 어때요? 양쪽이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조건이 붙을 거고 이쪽에 어떤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거짓인 경우가 있고 거짓 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짓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출력 결과가 거짓이 되고 얘는 이제 참이 표시가 되는 게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오화는 어떻게 되나요? A, O와 B가 있었을 때 이 and 대신에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런 기호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참이 있을 거고, 네, 참 거짓이 있을 거고, 네, 거짓 참이 있을 거고, 네, 거짓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참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not은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not A다. 그러면 A가 참이 될 경우, 거짓이 될 경우가 있죠. 참이면 반대로 표시하는 거니까 거짓이 되고 얘는 이제 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연산자 이렇게 두 개짜리 붙은 것은 논리연산자로서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네,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1비트. 나올 수 있는 거 0,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제 and 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합이다라는 겁니다. 곱, 합.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베타적 오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거 and가 되고 이제 오화가 되는 것이고 베타적 오화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시프트 자 이거는 좌측 화살표 방향입니다. 좌측 시프트 1비트씩 옮겨가시오. 우측 시프트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겨가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not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가 무엇일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거짓이면 얘를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식, 그다음에 연산식, 그다음에 콜론 연산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우리가 이제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었을 때, 곱하기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수행하듯이 여러 연산자가 섞어져 있었을 때, 어떤 걸 먼저 수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괄호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단항 연산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네, 나눗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덧셈, 뺄셈 이런 이제 산술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의 화살표는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있었을 때 어느 쪽부터 하나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하죠.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연산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는 왼쪽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를 이제 살펴보냐면 대입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요. A는 B는 C는 이렇게 섞어져 있었을 경우에 뭐부터 수행하나요? 네, 바로 이 부분부터 수행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다 대입일 경우 오른쪽부터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 and or의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not의 연산자가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순서가 not and or 순서예요. 이렇게 연산 기호가 논리 연산자든 논리 연산자가 이제 섞어져 있었을 경우에 우선순위가 not and or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